안녕하세요. 평생 피부과 동물병원 박 원장입니다. 오랜만에 제가 유튜브 영상을 촬영합니다. 그동안 저희 동물병원 상호를 변경하였습니다. 그래서 채널 이름도 동물병원과 같이 평생 피부과 동물병원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것도 제가 피부병, 특히 아토피에 대해서 그동안 영상을 올렸는데 아토피와 관련돼서 웬만한 정보는 거의 다 올려서 특별히 올릴만한 콘텐츠도 없고 해서 이런저런 이유로 오래간만에 촬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종다양성 감소와 알레르기라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영상을 올리면 주변 사람도 그렇고 또 댓글에서도 이야기가 좀 길다고 하는데, 그래서 저도 좀 간략하게 하려고 하는데 오늘 이야기는 좀 길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차근히 한번 들어보시면 뭔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다양성 감소와 알레르기, 이 이야기는 종다양성 가설과 알러지 질환이라는 이 논문에 있는 내용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논문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니까 유익한 내용들이 꽤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하려고 하고, 그리고 이 논문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영상 아래쪽에 더보기에 보시면 이 논문 원본을 볼 수 있는 링크를 달아 놓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날 생명종 다양성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엔이나 그런 곳에서는 지금 50만에서 100만 종의 생물종이 멸종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지금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LPI나 WPSI, 이거는 LPI는 육상 그리고 물에 있는 척추동물을 비롯한 다양한 개체수의 다양성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WPSI는 물새들 개체 통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1970년대 이후로 급격히 감소하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눈에 띄는 동물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 있는 생물종이 감소했는데, 특히 알러지와 관련돼서는 세균 그리고 기생충의 감소가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 이 논문의 주된 내용입니다. 이렇게 생물 다양성이 급격히 손실된 원인은 도시화, 산업화, 환경오염, 화학물질의 사용입니다. 이것이 생물종 다양성의 원인이고, 또 똑같이 우리 사람이나 반려견이 아토피로 고생하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면 이 LPI가 급격히 감소하는 것과 반비례해서 천식이나 알레르기성 비염, 이것들이 다 아토피 증상의 하나인데 이것들이 1970년대 이후로 급격히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개발도상국들, 우리나라 또한 개발도상국 중에 하나인데 이 개발도상국들이 알레르기성 질환이 급격히 증가했는데 그 원인이 부유한 국가의 문화 패턴 및 영양 습관을 채택하였고, 그리고 또 장내 기생충 감염이 감소되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문화 패턴 그리고 영양 습관, 여기서 가장 큰 부분은 육식의 증가입니다. 그리고 또 환경 자체가 자동차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배기가스가 급격히 증가한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미생물과 알레르기 질환 관계에 대해서 미생물이 풍부한 환경, 그런 환경에서는 알레르기 및 자가면역 질환을 방어하게 됩니다. 그에 비해서 미생물이 급격히 감소한 환경에서는 면역 기능 장애가 유발됩니다. 그리고 유전자와 알레르기 질환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보통 아토피 얘기할 때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유전자입니다. 유전성 원인으로 인해서 아토피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전적 원인을 밝히는 데서는 한계에 봉착한 상태입니다. 유전자는 하나의 유전자가 어떤 하나의 결과를 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유전자는 굉장히 다양한 유전자들의 상호관계에서 어떤 단백질을 만들거나 신체의 기능을 발현하기 때문에 하나의 단백질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 여러 가지 환경, 유전적 환경, 또 생체 내의 조직들과의 어떤 관계, 그리고 주변 환경, 그런 것들에 의해서 증상이 발현하기 때문에 이런 유전자의 복잡한 상호작용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레르기 질환에 대해서는 유전자 쪽에서 원인을 찾기보다는 환경 요인에 관심을 갖는 것이 최근 의학계의 추세입니다. 그리고 인간 면역 기능 장애 원인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화학물질에 대한 노출 증가, 그리고 녹지 공간 감소, 그리고 자연 및 환경 미생물촌과의 접촉 감소는 알레르기 질환 증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반려견에서 똑같이 문제가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생물 다양성이 손실되고 그로 인해서 인간과 미생물촌 간의 적절한 관계를 갖는 그런 상호작용이 감소하고 결국은 인간 면역 기능에 장애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면역 항상성 메커니즘은 다양한 면역세포는 정상적인 발달과 기능 유지를 위해서 미생물과 상호작용을 해야 합니다. 그 미생물은 피부, 장, 호흡기 등 다양한 곳에 있는 미생물들인데 그 미생물들과 지속적으로 관계를 가져야지 건강하게 되는데 선천적 그리고 후천적으로 그런 것들이 결핍되어짐으로 인해서 그런 조절 네트워크가 활성화되지 않아서 염증, 질환 그런 것들이 과다하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풍부했던 미생물의 어떤 다양성이 감소하게 되면서 염증성 질환이 증가한 요인으로 볼 수 있다고 이 논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내 세균총, 몸에는 피부, 호흡기, 그리고 장에 엄청나게 많은 세균들이 있습니다. 그 세균총들의 역할은 몸에 영양소를 공급하고 이거는 음식물을 섭취했을 때 그 섭취한 음식물을 이 장내 세균들이 분해해서 훨씬 더 흡수를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장내 세포가 발달하도록 자극하고 또 면역 조절을 하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 장내 세균총이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성인이 되었을 때에도 어떤 미생물총 형성에 결정적인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장내 세균총 다양성 감소와 결혼된 미생물 불균형은 천식 및 알레르기 발생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젤형 당뇨와 염증성 장질환 IBD라고 하는데 이런 어떤 만성 및 재발 염증 상태에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그 결과 1960년대 이후로 좀 전에 봤던 것처럼 천식, 알레르기 질환, 그리고 IBD 이런 것들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또 직장과 결장에 있는 암도 급격히 증가했고 그리고 당뇨와 관련된 그런 다양한 질병 1950년대, 1960년대 이후로 이런 질병들이 급격히 증가하였습니다. 또 이 장내 미생물총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을 살펴보면 어떤 환경에서 미생물을 접촉하는 횟수가 줄어드는 것, 과거의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흙을 만지고 놀고 그러면서 미생물에 접촉하는 걸 너무나 자연스러워지는데 요새 아이들은 흙을 만질 수 있는 기회가 없게 되면서 미생물에 접촉하는 그런 기회가 줄어들었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항생제도 장내 미생물총에 영향을 끼칩니다. 이 항생제가 장내 세균총에 끼치는 영향은 굉장히 장기적인데 일주일간 장기간 투여한 항생제는 3년간 장내 미생물총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항생제 처방은 유년기의 대사 항상성을 변경하고 또 알레르기 및 기타 염증 상태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반려견에 있어 피부가 약간 안 좋거나 그러면 항생제를 투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피부병이 잘 낫지 않고 재발하게 되면 그때마다 항생제를 투여하고 또 요새는
보름간 가는 항생제를 투여하기도 합니다. 그런 항생제가 문제가 되는 세균만 죽이는 것에 현대의학은 관심을 갖고 있지만 보다 심각한 문제는 장내에 있는 정상적인 세균총까지 붕괴시킨다는 것입니다. 그거로 인해서 그 결과가 지금 이 논문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일주일 투여된 항생제가 3년간 장내 세균총에 영향을 끼치는데 보름간 작용하는 그 항생제의 역할은 어떻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투여하는 항생제가 장내 미생물총을 붕괴시키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또 사료에 들어있는 방부제, 그 방부제 또한 장내 세균총을 끊임없이 붕괴시킵니다. 그러한 결과가 지금 아토피로 고생하고 있는 반려견들이 안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아토피에 대해서 먹는 것, 단백질, 닭고기 뭐 그런 것만 초점을 맞추는데 이 논문에서는 그런 단백질이나 그런 것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오히려 대기오염의 위험성을 이야기합니다. 실내외 대기오염은 천식 알레르기의 주요 환경 위험 인자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장기적인 유병률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극적인 발작을 증가시키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주변 공기 오염은 천식, 비염, 비결막염, 급성호흡기 감염, 천식, 약물의 필요성, 그리고 호흡기 증상으로 인한 입원과 관련이 있다고 하고 그 대기 오염의 주요 원인은 자동차 배기가스, 그리고 도시 난방, 연료의 연소 이런 것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중국과 같은 경우는 대기 오염으로 연간 30만 명이 사망하고 있고 그리고 2천만 건의 호흡기 질환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런 호흡기와 관련된 것만 이야기하고 있지만 호흡기는 바로 증상이 나타나는 거고 이런 것들이 누적되어졌을 때 알레르기 질환이나 아토피 질환 그런 것들도 심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알레르기를 극복하기 위한 실천적 행동을 몇 가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보면 첫 번째 신체 활동, 운동을 증가시키는 경우 염증이 완화됩니다. 그에 반해서 운동이 감소되는 경우 염증 반응이 증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려견들도 아토피가 있다고 하면 적절한 산책을 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그러한 산책을 시키는 공간이 많은 자동차들이 다니는 도로 옆인 경우 배기가스를 흡입함으로 인해서 아토피 상태를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토피 증상을 앓는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산림욕이나 그렇게 산속에 들어서 맑은 공기를 마시는 것입니다. 강아지 또한 가급적이면 자동차들이 다니지 않는 공원이나 산 같은 곳을 찾아서 산책을 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건강한 식단을 이야기합니다. 더 많은 과일, 채소를 먹는 것이 알레르기 개선에 유익하다고 합니다. 그것은 과일과 채소 표면에 굉장히 많은 세균들이 있고 이 세균들을 섭취함으로 인해서 면역 형성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유산균이 면역 형성에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연 환경과의 연결성 증가를 해서 자주 도시를 벗어나서 시골이나 아니면 산과 같은 그런 자연과 접촉을 증가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이 논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것을 정리하면 이와 같이 염증 반응을 적절하게 균형 잡히게 하기 위해서 건강한 음식, 그리고 유산균, 그리고 육체적 활동, 그리고 자연과의 연결을 증가시킨 것, 요것을 이 논문에서는 알레르기 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그러한 활동으로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 살펴본 것처럼 아토피는 유전자나 단백질 그런 것들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체에는 나 혼자만 있는 게 아니라 오랜 진화의 역사를 거치면서 굉장히 많은 세균들 그리고 기생충들 그런 것들과 적절한 관계를 맺으면서 그 적절한 관계 자체가 면역을 균형 잡히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해왔습니다. 근데 오늘날 현대사회, 현대의학 이런 것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그런
미생물이나 세균을 죽여버리고 없애버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몸에서 적절한 균형을 조절할 수 있는 세균이나 기생충이 사라짐으로 인해서 면역이 과잉된 상태가 발생하고 그것 중에 하나가 아토피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몸의 세균총을 붕괴시킬 수 있는 방부제나 다양한 화학물질들 그것들 피하고 그리고 항생제의 복용도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망가진 몸의 면역 상태를 다시 되살리기 위해서는 건강한 먹거리를 먹고 그리고 적절하게 운동하고 그리고 시간이 될 때 산이나 들로 나가서 맑은 공기 쐬고 그곳에 있는 다양한 미생물종과 접촉하는 것이 몸의 건강한 면역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좀 실제로 행하는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겠지만 할 수 있는 데까지 그렇게 반려견을 돌봐주는 것이 지금 아토피 상태에서 벗어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동물병원에서는 만성적인 기병이나 아토피로 고생하고 있는 반려견들이 스테로이드나 아니면 항생제 그런 대증요품 약물이 아닌 스스로의 면역력을 획득해서 이러한 고통스러운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